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 중국의 이해 수업.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처음 시간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의 제1장 보시면 이제 제1장의 제목은 지리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내용들을 보시면 중국 개황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간략한 소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보고 그 다음 지리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 14페이지를 펴시면 중국의 국호와 국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호라는 거는 나라의 이름이죠. 자,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중국이지 뭐겠어요 하는데 중국의 정식 국호는 정식 이름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원래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고요. 이 이름은 언제부터 쓰인 건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이 원래부터 중국이 아니었다는 거죠. 설명에는 중국이라는 국호는 1911년 이후에 붙여졌다라고 하는 1911년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그죠? 옛날에 벌써 배운 건데 기억해 보면 신해 혁명이 있었죠. 네, 그 이전에 이제 청나라였는데 왕조 황제에 의한 통치율이 싫고 공화정 네, 어떤 헌법에 의한 정부를 세우고 그걸로 이 나라를 통치하자라고 하는 이제 신의 혁명이 있었던 것이 1911년입니다. 그때 이제 뭐 순원이라는 사람이 아주 나라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이제 그때 중국이라는 국호가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1911년 이전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 청나라였죠. 진, 명, 청 뭐 이렇게 나라를 중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통일해가지고서 다스렸던 이런 왕조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황제정이죠. 네, 황제 정치였는데 그런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영어로는 이제 차이나잖아요. 차이나가 어디서 왔느냐? 뭐 이 여기서 이제 진나라 때 이제 세계에 알려지면서 그때 이제 진아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그게 뭐 차이나라고 이렇게 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영어 이름 차이나 하지만 중국이 정식으로 자기네 이름은 중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거는 191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공식적으로는 언제 이 이름이 정해졌느냐? 여러분이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이름은 그 이전에 이제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이거를 이제 줄여서 중국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거는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 정부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중국을 새로 신중국의 선포를 얘기하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인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 이름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라는 이름이 원래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름이 옛날부터 계속 쓰였던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이 날짜 중요하죠. 1949년 10월 1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선포한 날입니다. 나라의 생일이죠. 그래서 국경절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고 연휴가 주어지고요. 그죠? 10월 1일. 그래서 제주도도 영향을 많이 받죠. 한창 중국 관광객들 많이 몰려오는 날이 보면은 이제 5월 1일하고 10월 1일 두 번인데 여기는 이제 봄
가을 아주 놀기 좋은 계절에 10월 1일에 많은 유호커들이 몰려오죠. 그게 이유가 바로 나라의 생일이 연휴로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국경절 연휴 때 많이 놀러 옵니다. 네, 이게 중국을 선포한 날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중국의 국기, 나라의 깃발이죠. 자, 나라의 깃발 오성홍기. 네, 이름을 뭐 더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오성, 별이 5개, 그 다음 홍기, 붉은 깃발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깃발 색깔 한번 볼게요. 홍기. 이 붉은색은요, 중국 사람들한테 좋은 색깔입니다. 행운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혁명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뭐 눈이 좀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붉은색 깃발을 보면 굉장히 가슴 벅차하고 막 나라에 대한 막 그런 감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 예로부터 중국 사람들이 붉은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전통 결혼식 같은 보면은 막 붉은색 완전 막 새빨간 드레스 입기도 하고 그러죠, 신부들이. 그거 알고 보면요, 재밌는 게 속옷까지도 모두 붉은색을 입는다고 해요. 전통적으로. 그래야 결혼식이 굉장히 복을 많이 얻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붉은색 완전 붉은색이고, 이게 막 하여튼 색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국의 붉은색입니다. 정말 진한 붉은색이죠. 자, 아무튼 요 바탕 색깔이 붉은색이고 그 안에 황색 별이 5개 있어요. 황색도 금 색깔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 좋은 색깔로 여깁니다. 자, 이 5개의 별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죠. 먼저 이 색깔부터 아까 황색, 이제 풍요로움도 여기 이제 황색 인종을 상징하는데 풍요로움도 뜻이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여러분이 부가적인 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중에 가장 큰 별을 한번 보시면 네, 중국 공산당을 상징합니다. 이건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가운데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여러분,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거 주의할 게, 우리가 반공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도 한국도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나라인데, 이 공산당은 엄밀히 따지면 중국 공산당입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는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뭐 막스주의, 공산주의 이거의 순수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중국 자체에서 중국식으로 해석하고 중국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산주의고요. 또 그 중국 공산당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변질된 그런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산당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당 이름이에요. 뭐 민주당이나 뭐 한국에도 여러 가지 당 이름이 있는데 중국도 그냥 그 당의 이름이다. 자, 중국 공산당이 나라의 가장 중심이에요. 가장 크죠. 그리고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계급, 민족 자산계급, 이 4가지의 계층들이 여기 디테일을 보시면요, 이 별이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각도가. 네, 이거 모두 중국 공산당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4개의 요소들이 모두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깃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노동자. 여러분, 공산혁명 자본가 계층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노동자들이 우리가 그런 어떤 부를 뺏어서 나눠서 갖자, 균등하게 나눠 갖자 하는 게 이제 공산혁명이잖아요. 노동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민도 중요해요. 먹고 살 수 있는 농산물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첫 번째, 두 번째 딱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시 소자산 계급. 자,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기 보세요. 도시 소자산 계급.
소상인, 수공업자, 자영업자. 여기서 중국 이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야 돼요. 단순히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해서 그 소득을 균등하게 나눠 갖는다, 이런 거는 중국 공산주의에서는 뭐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여기 도시 소자산 계급,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자들이요, 중국에서 엄연히 인정받고 있고 그들의 사유 재산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장사를 내 돈 투자해서 내가 가져가는 거, 중국에서는 이미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름은 공산당이 나라의 중심이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사유 경제,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네 번째 별, 민족 자산 계급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민족 자산 계급 보세요. 외세 자본에 기대지 않고 민족 자체의 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 다른 것도 생각하지 말고 자본가 계급이라는 거예요. 중국 민족의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는 포장을 한 건데 결국은 자본가예요. 엄청나게 땅이 많든지 돈이 엄청나게 많든지, 뭐 물론 지금 땅은 모두 중국의 정부의 소유가 됐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들이 자기의 자본을 이용해서 사업을 펼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 현재 그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시장 경제가 많이 발전해 있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말은 공산당이지만 아주 그 시장 경제 체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아무튼 이 오성 홍기 안에 이런 뜻들이 들어 있어요. 그럼 이 깃발은 여기 밑에 설명해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됐다고 그랬는데 10월 1일 바로 며칠 전에 9월 27일에 뭐 3천여 점의 그 인터뷰 여러 가지 도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그런 깃발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색깔이나 각각의 별들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면 다음은 국장. 국장은 나라의 상징 표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여권을 한번 보세요. 네, 여권에 보면 이 가운데에 나라의 상징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각각의 설명을 보세요. 중국의 국장은 중앙에 5개의 별. 우리 오성은 이제 익숙해요. 중앙에 5개의 별.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천안문이 딱 있습니다. 네, 천안문 되게 중요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까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고 그랬는데 거기 장소가 바로 천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천안문, 의미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곳이에요. 이게 언제라고요? 1949년 10월 1일. 이거 날짜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이게 중요한 날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요, 오사운동의 발생지라고 그랬어요. 이 오사운동은 뭐 1919년에 중국의 이제 공산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를 가진 어떤 사람,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 항일운동, 그 당시 이제 일제의 탄압이 있었고 뭐 이랬던 시기, 일제의 수탈이 있고 이런 시기였는데 우리 민족의 정신을 차려서 일제를 몰아내고 어떤 새로 민중을 계몽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운동이 펼쳐졌다고, 이제 오사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또 역사적인 사건인데 역시 천안문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안문,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네, 역시 국장, 나라의 상징에 들어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성 밑에 큰 5개의 별 밑에 천안문이 딱 있고요. 자, 그 옆에 보면은 이삭과 여기는 톱니. 네, 각각 여기 보이시죠? 자, 이삭은 이 농업을 상징해요. 이 굉장히 막 풍요로운 걸 상징하는데 농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풍요로운 농작물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톱니, 공업을 상징하겠죠. 공업, 이 공장이 확 돌아가면서 노동자들이 나라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장의 각각의 의미도 살펴봤어요. 나라가 이런 것들을 향해서 발전해 가고 있다라는 모습,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쭉 보여주는 그런 나라의 상징이라서 공문서나 국가 행사와 같이 공식적인 업무나 장소에 나라를 상징하는 도장으로도 찍고 또 이런 상징물로 이제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나라의 노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애국가인데요. 중국의 애국가, 중국에서 이제 애국가라고 부르지 않죠. 애국가는 한국의 이제 국가니까. 중국에서는 의용군 행진곡,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군가예요. 군가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 항일운동 시기에 공산당의 군가로 불리다가 역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할 때에 지정됐어요. 나라의 노래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임시였습니다. 이게 1982년 정식 회의를 통해서 지정됐죠. 이게 전국인민대표 대회 그러는데 이게 그 나라의 전체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나라의 어떤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결재를 하는 승인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 그때 1982년도 정식으로 나라의 국가로 지정이 됩니다. 저기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 대회에서 만약에 중국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이 노래가 울려 퍼지겠죠. 그때 들어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지만 군가 느낌이 물씬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국의 나라의 꽃입니다. 한국의 나라의 꽃이 무궁화라고 지정되어 있죠. 그런데 중국은 국화가 아직까지 공식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남방에서는 매화꽃을 좋아하고요, 북방에서는 모란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국화를 이제 정하자. 나라의 노래도 있고 나라의 깃발 당연히 다 있는데 왜 꽃이 없느냐 해서 지정을 지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북방에서는 모란을 지지하고 남방에서는 매화를 지지하고 의견이 충돌해요. 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의 국화 자리는 공석이지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은 매화꽃과 모란꽃 지역에 따라서 달라요. 남쪽 사람 매화꽃 좋아하고 북방 사람들 모란꽃을 좋아하고 그런 걸 대표적인 꽃으로 사용합니다. 넘어가시죠. 자, 우리가 이제 대륙이라고 해서 오성 홍기, 중국 공산당 이런 거 봤었는데 홍콩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홍콩은요 지금 정식 명칭이 뭐냐면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일국 양제라는 이름이 이런 얘기를 써요. 중국에서는 일국 양제, 하나의 나라지만 두 개의 정치 체제가 들어있다. 그래서 홍콩과 관련된 여러분들 역사는 아편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편 전쟁 때 영국이 이겨서 홍콩을 가져가죠. 그리고 중국에 붙어있는 땅인데 홍콩을 영국이 하나의 도시로 잘 키웁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되고 또 아주 첨단 생산 기지가 되죠. 근데 처음에 아편 전쟁 후에 홍콩을 가져갈 때 조건이 1997년이 되면 돌려주겠다. 그래서 진짜 1997년이 돼서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정말 홍콩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홍콩 사람이었는데 이날 이후부터 중화인민공화국의 홍콩 특별행정구에 즉 중국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절에
홍콩 사람들이 많이 바깥으로 이민도 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제 홍콩 사람들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운동을 하죠. 데모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게 모두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홍콩 뉴스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영국 국기를 응용한 걸 영국의 어떤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국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거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97년도에 국기.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모두 같은 꽃의 모양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홍콩의 대표 꽃은 자형화라는 꽃이에요. 네, 뭐 요게 이제 그 실제 꽃이죠. 그런데 요 꽃을 도형화 시켜서 국기도 만들고 국장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꽃이 재밌는 게 중국 본토의 꽃이 아니라 서양에서 들여와서 동양에서 잘 키우는 그런 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콩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의 뿌리가 우리는 중국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이 꽃을 갖다가 나라의 홍콩 특별 구역의 상징으로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안에도 보면은 뭐가 들어 있습니까? 별이 5개 들어 있어요. 네. 중국 냄새,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냄새를 지우지 못하죠. 왜냐하면 중국이거든요. 일국양제라서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지금 이게 그 대표 나라의 상징이 되는 거죠.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특별행정구역의 상징. 네, 그렇습니다. 네, 홍콩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카오입니다. 마카오 역시도 홍콩처럼 식민지였어요. 어디의 식민지였냐면 홍콩은 영국이었으면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99년에 중국에 반환이 되었어요. 자, 그럼 그 이전까지 포르투갈 걸 사용하다가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연꽃이죠. 네. 자, 연꽃 그 위에 역시 오성이 있어요. 네, 중국의 특별 행정구역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카오의 정식 명칭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아오먼이라고 부릅니다. 네, 특별행정구 마카오 역시 특별행정구역이에요. 네, 뭐 색깔은 녹색은 평화와 안녕을 상징하고 오성 홍기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연꽃은 마카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카오나 홍콩 얘기가 나오게 되면 역사, 중국과 관련된 역사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마카오는 홍콩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 어떤 저항이 심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인구라든지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마카오는 여러분 뭐 카지노로 유명하죠. 도박하러 많이 가는 곳인데 홍콩과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 중국 개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떤 중국의 현대 근대 역사에 대한 것들도 좀 튀어나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고 1949년 10월 1일 선포된 그 중국이 설립된 거죠.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뭐 이제 각각의 뭐 천안문이라든지 국장에 나오는 천안문이라든지 그리고 오성 홍기에 나오는 별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그 몇 가지 키워드들 위주로 일단은 익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 저희 오성 홍기 볼 때마다 저게 중국 상징인데 각각 별이 상징하는 의미가 다 있어요.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가 중국 공산당이 우리 저기 북한 공산당 그런 거랑은 또 결이 다르다. 중국 공산당은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떤 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죠?
자본가 계층도 포용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수업 내용들 잘 정리해 두시고요. 중국의 개황, 나라의 어떤 상징물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중국의 지리환경, 자연환경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